예, 투자를 잘 하려면 특별히 큰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로 그림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사실 꽤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떨어진 거에 비하면 정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기술적으로는 보면 제법 많이 올라와서 다시 조정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이 하락한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이제는 반등이 좀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도 너무 변동성이 큰 것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을 좀 차트를 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2조 2천억 달러 법안 발효 서명을 했죠, 트럼프가. 그래서 일단 2조 2천억 달러가 시장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은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야 되고 사회 활동이 좀 일어나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 그 전까지는 사실은 어떠한 재료를 가져와도 주가를 완전 추세 전환해서 폭등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양책이 지금 나빠지고 있는 지표를 좀 살려주고 그 지표가 결국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 예상을 한다면 일단 이번 달에 나타나는 미국의 월봉 차트나 이런 것들은 더 추가 하락을 안 하는 정도로 마감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일단 시장에는 앞에서도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지만 호재보다는 악재의 완화, 이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호재는 이제 나올 거 다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호재는 없습니다. 추가적 악재가 나오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나왔던 악재가 완화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지금 유로존이나 미국은 확진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줄어들어서 일단 어느 정도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다면 사실은 미국 시장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맞을 것 같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추가 하락, 지난번에 누리엘 루비니가 말한 것처럼 I자 하락은 아닐 거다. 이제는 이제 V자 반등 내지 W자 반등을 한번 생각해보는 자리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W자의 경우는 또 한 번 흔들겠죠. 근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W자가 내려오게 되면은 월봉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차트가 굉장히 좀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W자는 아닐 것 같고요. V자지만 가파른 게 아니라 완만한 이런 상승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사항으로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후행 스팬이 요 세 번째 정도 돼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선을 그는 게 21,800이니까 월봉으로는 이제 오늘 밤, 내일 밤 이틀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월봉 완성형이 되는지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65에서 위에서 마무리를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65에서 마무리가 여기서 양봉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달 정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될 거다, 마무리될 거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의 입장일 뿐이고요. 그쯤 돼야지만이 사실은 재선을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타이밍은 그 시점까지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죠. 그리고 이번에 부양책을 해서 이렇게 할린다 그래서 표를 줄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의 하락은 아시겠지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본이었지만 두 번째가 아시겠지만 원유예요. 이 원유에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시장을 하락시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에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잘 이 본질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볼 땐 트럼프가 다 이거 시장을 망쳐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나와서 우한 나오고 우리나라가 됐을 때 봉쇄를 안 했어요. 들어오는 걸 다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감염됐던 크루즈선 같은 게 들어가고 2,500명이 현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바로바로 감염이 됐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거 생각이 짧았던 건지 의도적인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감염은 아주 컸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락이 됐던 부분도 다 트럼프의 영향권에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영향권에 있다면 그가 원했던 것들, 금리, 제로금리, 그다음에 양적 완화, 재정정책, 그는 다 얻었어요. 여기서부터 올라가지 못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원유입니다. 원유를 제가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원유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다가 실패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추세선 그어서 이 정도에서 끝나야 된다 했는데 더 내려왔어요. 근데 이 자리를 보면 후행스페 추세 연장선하면 거의
크게 이제 더 할 때는 없습니다. 후행스팬상으로는. 그럼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트럼프의 잘못이 크다라고 꼭 해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미국을 살리기 위한 정책, 법인세 인하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 들어오게 하고요. 그렇죠? 감세해서 국민들 이익을 주고 다 좋아요. 근데 그가 두 가지를 실패를 했어요. 하나는 보호무역을 너무 주장을 했죠. 두 번째는 원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셰일가스를 마구마구 생산하기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아라비아가 원유 가격을 올라가지 못하면 자기 생산에 대한 마진이 적어들기 때문에 원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감산을 계속했어요. 오펙에서 감산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같이 감산하는 그런 상황을 이끌었고 그 상태에서 유가를 방어를 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비둬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가만 안 냅둡니다. 유가 시장을 먹고 싶으니까 셰일가스를 다시 생산을 재개시켜버려요. 셰일가스의 마진율은 54불입니다. 54불에서 60불 사이예요. 근데 그 정도 올라오니까 셰일가스를 다시 또 하죠. 그러면 유가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유가가 주저앉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미국과 짝짝꿍이 러시아에서 이번에 감산을 합의를 안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서 유가는 더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시작은 트럼프예요. 이 유가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트럼프가 다 말아먹은 겁니다. 왜? 자기가 셰일가스로 전 세계 유가 패권을 다 쥐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욕심쟁이입니다. 이런 사람은 재선을 성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지구촌입니다. 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자기네만 살겠다. 절대 그렇게 안 되면 세상은 자기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망가지면 다 같이 망가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의 욕심이 지금 유가를 다 폭락시켰고 그 유가가 지금 미국 시장은 다시 한번 폭락을 했고 물론 이것도 어쩌면 제가 음모론으로 보면 트럼프의 시나리오에 있는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은 분명한 그의 실수다. 유가는 더 내려가면 주가는 못 갑니다. 저는 유가가 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감산에 합의할 거고 그 감산만큼을 셰일가스가 먹으러 들어오겠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셰일가스에서 돈 줄 테니까 가스 가져가세요. 셰일 오일 가져가세요.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결국 미국이 전 세계 패권을 다 주고 싶은가 본데 어림없는 소리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 미국도 고통을 받게 돼 있어요. 뭐 하나는 내놔야 됩니다. 양손에 떡을 쥐고 다 가져갈 생각하면 안 되고 한 손은 내놔줘야죠.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지금 이 시장을 완전 패닉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놓고 지금 뭐 양적 완화하고 금리 인하하고 주가 올릴 거다. 이거는 완전 다 거짓말입니다. 얼굴 앞에서는 하고 뒤에서 하는 건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유가는 다시 올라올 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불대나 뭐 10불대 보는데 제가 볼 때 10불대 볼 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게 되면 세계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지게 되기 때문에 유가는 주가의 상승의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반등이 분명히 올 거다. 그 시점은 아마 4월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시장이 좀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회는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원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원달러.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1210원 갔다가 1300원 가면서 3차 하락이 한번 있을 거다 했는데 거꾸로 한 방에 다 가버렸죠. 거의 1296원까지 가면서 제가 이제는 조정이 없나 본데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냐면 코스피하고 환율은 반비례해요. 무슨 말이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거의 내려와요. 시간차를 두고서라도 내려와요. 환율이 내려오면 강세가 되면 코스피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이 도대체 어느 가격이냐 이거를 꼭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수가 1670인데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 입장과 아닌 사람 입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데이터상으로 우리는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환율을 가지고 현재 코스피 위치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지금 환율을 보시면 1222원이에요. 그럼 1222원이 언제였냐를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한번 보시면요. 여기 2월 말부터 3월 초가 1220원, 30원입니다. 또 이 자리 작년 8월, 9월입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세요? 그럼 코스피를 한번 가볼게요. 일봉으로. 코스피 일봉으로 가보면요. 2월, 3월이면요. 2월 말부터 3월이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1900, 2000, 2100 사이. 그 다음에 과거에
8월, 9월 가면 이 자리입니다. 이게 1890 정도에서 1900 얼마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수는 얼마죠? 지금 지수는 1279. 그러면 약 300포인트의 괴리가 생겨버린 거죠. 300포인트입니다. 300포인트 차이가 생깁니다. 원달러는 1220원인데 지수는 1210입니다. 근데 과거 데이터로 보면 두 번 다 2000을 넘어 있거나 2000 언저리 있다. 그럼 지금 주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공포를 매수하는 자리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원달러 가치만큼 다시 회복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빠진 거요? 이건 눈속임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까지 가 있어야 되냐면 1960 전후 지금 지수가 돼 있어야 됩니다. 원달러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1960이면 지금 얼마 300포인트가 지금 하락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그때 달라. 안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원달러와의 그 위치와 주가의 위치는 맞아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원달러를 약세로 갈 걸 대비해서 주가가 지금 여기서 바닥을 작업과 다시 할 건지. 무슨 말이냐면 원달러가 지난번 1296까지 다시 가고 여기서 하방역사 확보해서 지난번 저점 부분에 놓을 것인지. 첫 번째 시나리오 하나. 두 번째, 아니면 원달러 미리 와 있고 주가에서 물량을 집어가는 과정. 외국인들이 아직 못 들어왔어요.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외국인들이 옵션은 상방 베팅을 했고 선물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면서 들어와 있고 현물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현물을 들어오기 위해서 시간의 간보기 작업을 가질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자냐 후자냐라고 하면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 4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있습니다. 왜? 제로금리에서 양적 완화를 하거든요. 제로금리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금통위 전에 금리 인하에는 또 다른 재료를 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거다. 그러면 지금의 하락은 쌍바닥으로 가기 위한 하락은 아닐 거라는 생각입니다. 쌍바닥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공포를 사야 하는 자리가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한 형국인데요. 위쪽으로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셨네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는 2% 약세이고요. 장중 3%까지 밀렸는데 좀 올라온 거죠. 코스닥은 0.95, 1% 가까이, 0.89, 1% 가까이 빠르게 좀 코스닥이 먼저 좀 돌려놓는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재료들이나 이 제한된 수급들이 몰리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